자, 지난번 주간 테스트 2차 함수 기본 제시 프린트에서 질문하고 싶은 번호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넘어갈 겁니다. 없어요? 9번. 9번이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볼게요.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때, 자,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뭐죠? 식을 먼저 보면 안 되고, 2차 함수가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라는 한글 단어를 표현을 보시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으면 이걸 2차 함수식을 여기다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직선의 식 여기다 하나 쓰시고 일단 접한다가 뭐죠? 만난다는 거죠. 만나긴 만나는데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죠? 몇 개요? 한 개. 교점이 한 개 생긴다라는 얘기는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무슨 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중근이 나올 조건을 풀어야 되니까 교점이 한 개면 중근이 나와야 되고 중근은 뭘로 풀죠? 판별식이 0이 되는 식으로 먼저 풀어야 되겠죠? 아시죠? 네,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식이랑 마이너스 2ax랑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이게 지금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만난다고 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넘겨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k 얘가 넘어오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 x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k 있는 쪽으로 쟤네 다 넘기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중근 가질 조건 풀어야 되니까 뭘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되지. 판별식이 여기 보여 이거 뭔지? 짝수인 거 보여? 2의 배수잖아? 2로 묶어주면 그럼 이 바깥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B'이 얘잖아. B'이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이 K 마이너스 A가 되겠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가 0 나와야 돼. 요거 풀면 되겠지. 풀어볼까? K제곱에서 K제곱 빼는 거니까 K제곱 없어져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2AK 거기서 K를 빼는 거야. 빼기 K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나오는데 거기서 A제곱 똑같이 빼겠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얘가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식을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 먼저 가야지. 그 다음에 누구 값에 관계없이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럼 K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묶는다고 했지. 묶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리고 B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다고 했지. 그럼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영향을 받는 애들과 영향받지 않는 애들로 분리하는 거지. 항등식 표현이지? 그럼 얘가 0 돼야 되니까 그때 A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렇게 B는 뭐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A 하라고 했으니까 B-A 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거기다가 2 곱하라는 얘기였으니까 답은 3이었겠네요? 맞죠? 되셨나요? 아주 잘 나오는 기본 유형이에요. 이거 틀려버리면 곤란해.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 풀고 앉아있으면 곤란하다고. 그럴 거면 너네 선행 괜히 한 거야. 그냥 차라리 그 시간 놀았어야 돼 너네.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틀리고 있고 못 풀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지금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모르고 있고 처음 듣고 있고 못 풀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미안하지만 수학 3등급도 안 나와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어버리면, 기본 필수 이론 못 풀어버리면 5등급제 안에서 3등급도 안 나온다고. 큰일 나는 거야. 자, 지금은 모르면 빨리빨리 주워 담아. 자, 9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0번?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긴 했네.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대. 그때 m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자, 봐봐. 이게 뭐라고 했지? 지난번에 이 유형이 근의 위치 설정. 그래서 옛날 교과 과정에서 보면 이걸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위치 설정하는 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잘 봐. 여기도 안 주는 거하고 여기까지 준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봐. 2차 방정식에서 내가 너랑은 좀 필기 좀 하겠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풀이를 필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풀이를 필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접근할 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던지는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나는 한글로 필기를 했어. 그 녹음을 했지. 그래서 풀이 필기는 옆에 학생 거 빌리면 돼. 친구 거 빌리면 돼. 아니면 해설지 달라고 하면 된다. 근데 해설지가 담지 못하는 게 뭐야? 왜 그렇게 풀고 있는지와 어디가 중요한지는 해설지에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수업을 들을 때는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중간중에 이어가면서 무슨 말을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걸 필기하는 거야. 알겠지? 잘 봐.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차 방정식인데 이 가운데 있는 얘 개수도 안 줄 때가 있어. 얘도 안 줬지만 얘도 안 줄 수도 있다고. 근데 굳이 왜 여기까지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설정은 절대로 2차 방정식만으로 못 푼다고 했죠. 못 푼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근의 위치 설정은 반드시 뭘로 풀어야 된다고? 2차 함수로 전환시켜서 풀어야 된다고 했어. 그죠? 이런 말을 적으라. 알겠지? 풀이를 필기하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 내에서는 절대 이걸 그냥 바로 풀 수가 없어. 왜? 이 m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줬다는 얘기는 뭐까지는 구할 수 있지? 2차 함수에서 이거 알면 뭘 알 수 있어? 볼록성. 어디로 볼록인지. 여기까지 알면 뭐 알 수 있지? 대칭축. 이해가지? 그럼 대칭축이니까 대칭축 구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 이 식을 딱 쳐다보면 2차 방정식에서 x 앞에 개수까지 알려줬다는 건 나한테 대칭축까지 알려줬다는 얘기고, 그럼 대칭축을 알면 뭐까지 알 수 있는 거냐면, 잘 봐봐. 대칭축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내가 지난번에? 두 가지로. 공식으로 외우는 게 하나 있고 근의 합으로 추론하는 게 있다고 했지. 공식이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인 거지, 그지? 근데 굳이 말하자면 두 근의 합에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현재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근의 합 자리에서 2로 나눈다니까 두 근의 합 자리가 2인데 이거 2로 나눈 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 자리가 얼마예요? 1인 거죠.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긴 가져야 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갖긴 가져야 되지. 얘가 여기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두 근 만날 거 아니야. 두 근 알파, 베타가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봐봐. 그 두 근이 둘 다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봐라. 얘가 1이야. 근데 만약에 4가 여기 있어봐. 칸을 두 개로 막을 거잖아.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으래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으라고 했으면 야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쳐도 이게 4라고 치면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다시 봐봐.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얘가 4야. 두 근이 둘 다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얘야. 4가 얘야.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그럼 4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바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선이. 그럼 얘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고 얘보다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알아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뭘로 풀겠어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커야 0보다 얘가 0보다 컸으면 쭉 가다가 여기서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4일 때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네. 왜냐면 베타라는 것은 넣는 순간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4가 일단 플러스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가 f 얼마? 마이너스 1 넣은 게 일단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 f 뭐? 4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게 지난번에 알려줬던 거지. 근의 위치 설정할 때 함수 값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니? 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근데 봐봐. 이것만 풀면 안 되는 게, 잘 들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여기가. 그때 여기가 플러스지. 괜찮지? 4일 때도 플러스야.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이게 안 만나면 어떡해? 이것만 풀면 돼? 안 되지?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가 되는데 얘도 플러스가 되긴 됐어. 근데 이게 미처 x축 밑으로 안 떨어지면 두 근이 안 생기는 거잖아. 내 말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우선 이것만으로는 이 함수값만으로는 예외가 생길 수 있어. 함수값만으로는 이런 그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갖추긴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겠어?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투어만 두 근 가질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이지. 판별식 일단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값 플러스 뭘 또 해야 되냐면 판별식도 가져가야 돼. 판별식. 그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되겠지. 적어놓지.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해서 반드시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밑으로 떨어뜨리긴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통수학 원에서 말하는 2차 함수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그 2차 함수가 아니다는 느낌이 계속 와요. 잘 생각해봐. 내가 대칭축을 1이라고 줬잖아 얘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지? 2칸. 맞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칸이잖아. 2잖아. 그럼 여기서 2칸 떨어지면 그 뒤로 가면 뭐가 나오겠니? 다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여기서 2칸이잖아. 똑같이 떨어졌으면 얘가 여기로 오면 얘가 뭐가 되겠냐고.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3일 때가 당연히 플러스인데 왜? 대칭축이니까. 얘가 넣었을 때 플러스면 얘도 대칭축이니까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는 당연히 더 위에 있겠지? 예. 그럼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고. 그 사실상 이건 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되게 고난이도야. 자, 지금 하는 근의 위치 설정이 니네가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근의 위치 설정이야. 네. 자, 봐. 그러면 함수 값을 굳이 조사한다고 치면 누구만 딱 조사하면 끝나는 거지. f-1만 0보다 크면 4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대칭되어 있으니까 3이 플러스니까 4는 당연히 플러스겠지. 올라가는 거니까. 네. 내 말 알겠어요? 자, 한 별씩 써볼게요. 한 별씩. 시작. B'의 제곱 시작.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M 값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판별식에서 나온 거야.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 여기다 넣어. 그러면 이건 1이고 이건 2니까 3이야. 그럼 M 플러스 3 값이 자 봐. M 플러스 3 값이 또 0보다 커야 돼. 그럼 M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겠지. 자, 이건 뭐 때문에 나온 거지? 함수 값을 만든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크지 않았더라면 즉 마이너스가 뜨거나 얘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이거는 두 근이 여기 이 근이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긴 돼야 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으로 찾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3보다는 뭐 m이 크고 그 다음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는 작아야겠지. 이거 당연히 질문했어야 된다고.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근의 위치 설정이라서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 2차 함수의 표준형 바꾸고 일반형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지금. 근의 위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어디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따로 모아서 주긴 할 건데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시점에 여러분이 겨울방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걸 딱 풀어보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거뜬히 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할게. 자, 그 다음 질문하세요. 전의를 상실했어? 아니나? 분명히 프로 오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자, 지금. 자, 아까 한지호 1번 질문했었나? 1번 같이 봅시다. 1번에 아주 낯익은 표현이 하나 있네요. 절대값이네. 아까 얘기했지. 알파, 베타 두 개 빼는 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씌웠다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든 알파가 베타보다 작든 의미가 없다고. 그럼 그 얘기는 이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의 제곱을 하는 수가 뭐가 된다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물어본 거랑 다름없다고. 그럼 이걸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해서 빼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는 거? 4알파 베타 즉 두 근의 합에서 곱을 넣어가지고 푸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플러스 2분의 a라고 하는 이게 x축과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죠? 두 근의 곱은 얼마죠? 2분의 a죠? 이거 적용해서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근데 요 값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 3이라고 했지. 3의 제곱하면 얼마야? 9지. 맞지? 그래 놓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이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 알겠습니까? 됐죠? 왜 이렇게 전의를 삼으시 왜? 힘들어?
또 질문할 거 있어요? 기본 제시에서 질문할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저는 넘어갈게요. 심화 제시로 넘어갈게요. 심화 제시. 심화 제시 답안지가 없었나요? 네. 제가 다 부르겠습니다. 채점하세요. 1번. 1번에 마이너스 3. 2번에 3분의 2. 3번에 2분의 1. 4번에 K는 2분의 1보다 작다. 5번에 2. 6번에 0. 7번에 5. 8번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9번에 3. 10번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10번. 11번에 마이너스 1. 12번에 0. 13번에 마이너스 1. 14번에 10. 15번에 x와 y 둘 다 3이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x, y 값과 최대값 다 구하라고 했죠. 16번의 정답은 1. 10. 어? 뒤에 한 점이 사라졌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7번에 8. 18번에 11. 18번에 13. 13 미안. 18번에 13. 19번에 5. 20번에 3루트 2. 찾았어? 자, 심화 제시 쪽에서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19번 보세요. 19번이 아까 그 문제 아닌가요?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아까 오늘 시험 문제 7번에 있었던 그 문제죠. 번 문제. 집에 가고.
다 푸셨나요? 아까 그 문제죠? 그래프로 푸는 거. (20번도) 아까 그 문제입니다. 아까 풀어드리긴 했죠. 아까 그거 보고 푸셔도 돼요. 참고해서. 아까 풀어드린 시험지에 다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해서 푸셔도 된다고. (19번하고) (20번은) 아까 전에 제가 다뤄드렸던 그 문항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해결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어떻게 스스로 해결이 되셨을까요? 19번 5 나와요? 답이? 풀어드려야 되나요? 풀어드려요? 여러분들의 시간이야. 물어보잖아. 풀어줘? 다시? 자, 한번 볼게. 19번. 한 번 더 보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이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또 4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다고. 얘네 둘을 왜 다른 색깔로 얘가 표현했다고?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따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왼쪽에 주황색 함수 여기다 y는 이라고 붙이는 순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가다가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있었지만 얘를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요 점은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넘기면 풀마 루트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접히기 전에 원래 있는 얘가 어디였니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정확히 가운데가 어디죠? 0일 때죠. 그럼 0일 때 넣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었겠죠 여기가. 얘가 접어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초록색 선은 다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선이죠? 상수함수죠. 1차 함수 아닙니다. 그럼 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반듯하게 가로선을 그을 텐데 그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 4실금 만나는 거니까 딱 여기 접하는 그 순간 바로 밑에부터 괜찮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4-k라는 애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3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다고 계속 밑으로 가면 안 되고 딱 어느 순간 0이 되는 순간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이거 풀면 되겠지? K 값에 보면 별거 없어요. 되겠죠? 나머지는 됐고. 다음 또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10번) 잘 푸셨나요? 심화 제시의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뭐죠? 아까 말했던 근의 위치 설정이에요. 이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라, 어디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근의 분리라고도 하고 근의 위치 설정하는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1의 x 그 다음 더하기 2a는 0 이렇게 줬네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긴 뒀는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하나는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a 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차 방정식을 쳐다봤죠? 그죠? 근데 아까와 다르게 이 문제에서는 여기도 안 줬죠. 인수분해도 안 돼요. 알죠? 그럼 이건 딱 그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대칭축의 위치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던
얘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근을 무조건 가지게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근이야. 왜? 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얘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근을 당연히 알파라고 놓겠지. 여기를 베타로 놓겠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 0 사이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플러스지. 근데 0일 때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잘 생각해봐. 중요한 얘기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플러스고 0일 때가 마이너스면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면서 반드시 무조건 0을 지나치는 점이 있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f-1의 값이 0보다 크긴 커야 되거든요. 근데 f0은 무조건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근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어딘가 사이에 있어야 돼. 누구?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1일 때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얼마? 플러스가 되어야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가 생길 거야. 근의 위치 설정. 그래서 따라서 F1은 얼마다? 0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 조건이 있을 테고 이 조건이 있을 텐데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시켜야 되겠지. 보고 있냐? 보고 있지? 머리 나가 있어. 눈빛. 이걸 이해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해. 뭐라고요? 이대버리면 안 돼.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어? 저기 KTX 타고 저 내려갈래? 어? 너 서울이 여기 광장도 여기 근처에 사는데 어? 너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비행기 타고 저 대학교 갈래 자꾸? 버스 타고 갈래? 비행기 타면 제주도야. 자취할래? 부산까지 가가지고 매일 주말마다 올라올래? 좋아하시겠다 부모님이. 서울 광장동에 사는 인간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버스 타고 열차 타고 지하철도 아니고 열차 타고 매번 열차 끊어서 갈 거냐고 수업 들으러. 정신 차리라니까.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근데 이 시기에 눈빛이 그냥 죽어있고 아 이거 안 풀어도 된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안 된다니까. 니네 부모님은 나한테 다 맡겨놓고 지금 수학에 대해서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니네가 눈 풀려가지고 있고 내가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니? 괜찮아 오늘 힘드니까 쉬어라. 또 오늘도 힘드니? 오늘도 깨졌니? 그래서 그래 쉬어라. 오늘도 아프니? 그래 쉬어라. 계속 쉬는 거야. 응? 눈빛이 살아있을 때 너 지금 살아있어도 될까 말까라니까? 진짜로? 이거 집중해서 이거 맞춰야겠다고 이거 봐도 될까 말까인데 이건 뭐 나오고 몰라. 교양 수업 듣듯이 듣지 말라고. 교양 수업 듣듯이 들어뒀구만 안 들어뒀구만 뭐 그런 것 같다. 박물관 와가지고 미술 작품 보듯이 그런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나만 신났어. 나만 이게 풀면서 나만 막 이거 다 시험도 안 보는. 자 그래서 얘와 얘 이 근을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두는 방법은
이 함수의 값이 구호가 풀마로 되는 순간 이걸 내려오면서 무조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얘와 얘 사이 내려오면서 무조건 하나 지나가게 된다는 점. 얘 그래프 특성상 또 1과 2 사이에 있으면 여기서 딱 올라가면서 무조건 어디서든 어떻게 올라가든 올라갈 거 아니야. 두 개 함수 값으로 푸는 거라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아까 전에 그 문제를 봤죠? 아까 그 문제 기억나시나요? 뭔 줄 알고 기억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뭔 줄 알고 기억나는데 아직 그리기도 전인데 너무 성의 없는 대답 아니야? 무성의하는 근데 그리기도 전에 기억이 나는데 뭔 줄 알고 아 봐봐 이거 있지 약간 이 문제 풀었잖아 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니네가 이걸 유심히 봤더라면 난 질문을 하고 있어야 돼. 잘 봐. 이 문제 풀 때는 함수값이 얘가 플러스다라는 걸 풀고 여기도 플러스다라는 것만 풀면 왜 안 된다고 했지? 완벽하게 위로 올라가. 아니 완벽하게 그냥 위에 올라가 있어서 얘 플러스 돼버리면 의미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뭘 썼지 아까? 판별식을 썼지. 그럼 나한테 정상적으로 니네가 생각이 바뀌어 있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판별식 안 써요? 왜 안 써요? 왜 안 써도 되지? 왜 판별식을 안 쓰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아까 이거 판별식 쓰라면서요. 근데 얘는 왜 판별식을 안 써도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여기서 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안 지나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내려가요. 이걸 이렇게 가두는 순간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내려가면서 무조건 하나 만나게 돼 있어. 만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만나게 돼 있다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가? 근데 여기서 또 0에서 마이너스긴 하지만 또 1에서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잖아? 무조건 올라가면서 만나게 돼 있다. 이해가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지. 떨어뜨릴 방법이 뭐야? 판별식인 거. 이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문제를 비교하셔야 돼.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왜 이 문제 판별식 쓰지 않아도 되는가? 왜 이 문제 판별식 써야 되는가? 함수값만으로 해결이 왜 안 되는가? 요거를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 함수값만으로 그냥 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시작.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a. 얘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얘 얼마죠? a 플러스 2는 0보다 큽니다. 저 첫 번째 거 풀고 있어요. f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 그럼 a는 누구보다 크죠? 마이너스 2보다 크죠? 너희 이거 틀렸잖아. 잘 봐야지. 다음 f0 0 넣으면 얘 0 넣었으니까 2a가 얼마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a가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자 얘랑 동시 만족해야 되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풀어봤더니 이걸 풀어서 봤더니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나온 거야. 계산해보니까. 다음 두 번째. 이거 계산식이니까 필기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f1이 0보다 작아야 되지. 1 넣어봐봐. 1 넣어보면 얼마야?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2a야.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잘 봐. 1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돼? 0이지? 그럼 뭐야? 3a가 0보다 작지. 그럼 a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첫 번째 거 풀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 이거 풀었더니 a가 0보다 작다고 나왔다고. 자, 두 번째 거 풀어봐. f2 4 더하기 2a 빼기 2 더하기 2a.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해볼까? 2a 더하기 2a가 얼마야? 4a 플러스 2지.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지. 자 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또 여기서 나오는 이 공통 범위가 어떻게 해요? 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지. 잘 봐. 원래라면 이거하고 이게 다 같이 써야 되는 것 같지만 이거이면서 동시에 여기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어떤 걸 답으로 써야 돼? 얘를 답으로 써야 되겠지. 벽이 느껴지고 있어 지금. 지금 나 보고 있지? 보고 있어. 자, 왜 이렇게 써야 돼?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지. 또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지. 공통 범위가 어디에? 여기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중요한 2차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야? 이거야. 근의 위치 설정. 근의 분리라고도 해. 고로 근의 위치 설정 관련된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지나치지 않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이 풀어야 돼. 그냥 잘가. 10번이야. 여기 써놨다. 10번이었으면 뭐야? 이 지금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게 맞아? 이거 정말 최고. 나연아, 너가 여기 많은 사람들의 그 웃음을 담당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자, 됐지? 그래서 10번이 근의 위치 설정 중요해. 10번하고 여기서 19번 같은 스타일 앞으로 더 계속 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20번이나 이런데 나머지는 다 유형별로 많이 했던 거라서 뭐 그렇긴 한데요. 혹시나 난 이 문제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심화 제시에서. 없어요? 이거면 돼요? 뭐죠? 3번의 답이 3번? 2분의 1. 자, 듣고 자신 있어? 너 진짜? 토요일에 내가 한번 시험 각 잡고 내본다? 너 모르기만 해봐 이제 너네. 이거 내가 관련된 질문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모르기만 해봐. 14번. 14번. 14번? 이제 질문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렇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물어봐야겠지? 자, 14번은 2차 함수 기본 유형 필수 유형이라고 했어. 자, 근데 하나 같이 보자. 14번. 마이너스 2부터 x의 범위가 나왔네. 그리고 나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최대값 m, 최소값 m 둘이 더하라 라고 얘기했어. 자, 지난번에 해줬던 거긴 한데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 식이 2차 함수인가요? 아니죠. 2차 함수 아니에요. 그럼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4차 함수의 식을 쳐다보니까 어디가 눈에 걸리죠? 요거요. 요게 지금 걸리죠? 그럼 여기를 치환할 생각은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치환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치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치환하고 나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치환할 때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범위가 생긴다고 했죠? 범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가급적 치환은 뭘로 하는 게 좋냐면 큰 범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달라. 큰 덩어리로 한다고 적어줄게. 큰 덩어리. 헷갈리니까.
봐봐. 어떤 사람은 x제곱 플러스 2x가 여기 반복되니까 얘를 a로 치환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그래서 여기까지를 a로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a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지. 치환을 큰 덩어리로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는 그대로 한다고 치면 x제곱 플러스 2x를 작은 범위로 얘네 둘이가 공통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치환하지. 그게 아니라 뭐가 더 붙잖아. 그럼 너 만약에 이 초록색으로 한다고 치면 너 초록색을 만약에 A로 하잖아. 그럼 A-1에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4A 빼기 3이지. 쓰지마.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를 하는 순간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완전 절수 또 풀어야 되지. 근데 이걸 큰 걸 A라고 잡잖아. 그럼 이건 A제곱 플러스 4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선생님 이 시간이나 이 시간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 푸는 것보다 이거 분배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이 큰 범위로 큰 덩어리로 치환하는 게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첫 번째 스타트는 치환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을 A로 치환하겠습니다. A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A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주황색 식은 y는 a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주황색 식은 사실상 a에 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4a 그 다음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놔뒀을 때 자 물어볼게요.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무슨 값입니까? A 네? A 값이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A 축이 되는 거야. A가 얼마일 때 Y 값 구하고 A가 얼마일 때 Y 값 구해서 다 만든 게 다 뭐야? 얘야. 그러니까 얘네 점들은 다 뭐야? Y 값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 모든 점이 뭐라고? 여기 있는 그래프 위에 점은 무조건 다 무슨 값이라고? Y 값이라고. 근데 A가 얼마일 때 Y 값인지를 다 이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내 말 알겠니? 근데 정상적으로라면 치환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 했죠? 범위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범위를 잡으러 갑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저기서 빨간색으로 범위를 잡으러 갑시다. 범위를 잡으러 가자. 자 봐봐. 이렇게 이 빨간색 범위 A의 범위 야 한번 물어보자.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의 여기 모든 점들은 무슨 값이야? A라고. 알겠어? 그럼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지. 알겠어? X축일 때 A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꼭지점일 때가 제일 낫겠죠? 꼭지점일 때가 언제인지 찾아봅시다.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로 찾는다고 치면은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 얼마?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 a 값은 제일 밑에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걸 a로 치환하는 순간 a의 범위는 무조건 누구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로 여기로 가져와야 된다. 이리로 가져와서 a가 마이너스 2가 어딘지를 찾아보자. 여기 대칭축 어디야? 대칭축 어디야? 얘가 뭐야? 마이너스 2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 큰 쪽이니까 무슨 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럼 이거 그래프를 주황색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만 그리라는 얘기잖아. 얘보다 큰 쪽.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죠. 아,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성립해요? 그럼 없는데 없는 거라고 뭘 더하라고 어떻게 성립해요? 범위는 뭐가 있죠? 범위. x의 범위가 하나도 안 썼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봐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자 봐봐. 여기가 대칭축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로부터 왼쪽 한 칸 갔어.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라고 했어. 그럼 제일 낮은 점이 여기고 제일 높은 점이 여기지. 그럼 A의 범위가 제일 낮은 점이 여기 맞긴 한데 A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1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X가 1일 때 얼마냐고 물어보면 1일 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A는 최대 2까지죠.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쭉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르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르라고 했죠? 그럼 자르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을 가지겠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고 그러면 A에다 1 넣어볼게요. 2 넣어보세요. 4 더하기 8 하면 12 더하기 1이니까 13이죠. 최대값 13. 그 다음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빼기 8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최소값이. 돼요? 네, 이렇게 얘와 얘 이해하셨죠? 네, 중요합니다. 자꾸 선생님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라고 묻지 마시고요. 제가 제시하는 거를 통과를 하세요. 제가 제시한 걸 받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유치원인지 초등학교인지 자 14번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선배님 괜찮니? 이렇게 무슨 거의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처럼 저 지쳤습니다. 약간 저 지금 잘 시간에서 배터리 다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데 물론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지? 오늘 학교 갈 때 몇 시에 일어나? 7시. 7시? 8시 7시 반. 8시 일어났을 때? 니네 몇 시까지 등교하는데? 제 40분까지 10시 30. 니네 남학생만 있는 학교야? 아니지? 가능하구나. 집 앞이야 바로? 20분 그럼 어떻게 20분 안에 계획을 하는 거야? 대단하다. 자 어쨌든 아침 최소 이거 7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뭐 지금 뭐 밤 10시니까 지칠 때가 되긴 했죠. 지칠 때가 됐는데 잘 생각하세요. 야 여기 봐봐. 야 잘 생각해.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그냥 장난삼아 한 것 같지만 장난 다 1도 얹지 않았어. 네 그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거의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너 여기서 하나씩 내가 주는 걸 100% 소화 못하고 여기서 자꾸 남기면 10개씩 주는데 한 2개만 소화하고 3개만 소화하고 여기 7개 남지. 다음 시간 오면 또 10개 줄 거야. 그럼 여기 중에서 또 2개만 남기고 3개만 풀고 또 7개 남기고 이렇게 계속 쌓이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돼버려. 네가 보면 나중에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이렇게 돼.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차이가 안 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가 그냥 그때 해서 넘길 것을 그거를 못하고 이게 넘기잖아. 또 엄청 많아져 있다고. 엄두가 안 나요. 그게 그래서 타키 분량이 돼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입시 바뀌어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려도 모자랄 판국에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잔소리를 많이 못해요. 왠지 알아? 내처럼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있고 눈 풀려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하지? 고등부는 그렇게 못해. 왜? 그때는 걔네들 눈빛 바뀌거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중간고사 대비를 한 달 반을 해도 2달을 해도 선생님 제 점수가 왜 이래요? 그러면 고등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너 최선을 다한 거 안다. 너무 늦게 시작했어. 이게 다야. 어떡하지? 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좀 더 많이 어려운걸? 근데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보통 어디서 많이 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중학교 때 나오는 그 중학교 때 그 문제집 바꿔서 푸는 게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에서 한 거를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지금 중학교 때 하던 90점, 100점이 아니야. 네가 중학교 때 90점 나오잖아. 그럼 정상적으로 이 커리대로 공부를 한다고 치면 보통 0.7을 곱하거든요. 그것도 잘 가야 몇 점이죠? 63점 나와요. 80점이라면 어떨까요? 0.7 정도 곱하면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요. 몇 점? 56점. 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100점을 받아도 아무리 센 중학교를 하더라도 보통 0.7 곱하면 70점이 나와요. 이 차이가 30점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30점 메꾸려고 미리 공부 다 여기 70점 해놓고 이 30점 메꾸려고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의 수학 공부예요. 알겠어요? 이 0.7 정도 나오는 거를 중학교 때 완성해놓고 나머지 30점 올리려고 공부하는 시간이 그 수학 시간이에요. 상황파악 잘해. 괜히 이렇게 미리 땡겨서 하는 게 아니야. 괜히 하겠어? 올라가서 다 100점 나오면 누가 미리 공부하니? 안 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싶죠. 마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시간 많다고 그거 다 써버리면 안 된다. 노래를 다 쓰고 시간 죽이는데 킬링 타임 하면서 다 쓰면 안 돼. 절대. 지금부터는 더더욱. 알겠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